샬롬 반갑습니다. 네, 줄리엣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9단원입니다. 이제 2단원만 하면은요, 생물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가면 갈수록 개념이라고 하는 것, 머릿속에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우리가 영상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건데, 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분열이라고 하는 거,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세포 분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내 몸이 커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생식세포, 그래서 생식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개체가 생겨나는 것이지요. 바로 부모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생겨난 것, 거기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게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하나 세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인지를 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여러분 아이가 만들어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척추 부분입니다. 만약에 척추 부분에 있는 세포가 제대로 분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없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척추 동물이라서 척추, 등뼈로 서 있지 못하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세포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고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오늘 공부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9단원이 끝나고 나면 꼭 부모님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 한마디 꼭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9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9단원의 생식세포 분열과 발생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생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생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생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성생식이고 또 하나는 유성생식입니다. 자, 무성생식은 이곳에 쓰여 있는 것처럼 암수가 없는 거예요. 암수가 없이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생식 방법이고,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암수가 각각 생식세포를 만들고 생식세포 결합으로 자손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무성생식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분열법 하면 세포 분열이 곧 생식인 것이고요. 세균 아메바. 출하법은 혹처럼 자라 나와서 떨어져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효모가 이런 식으로 크는 거예요. 자, 효모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효모가 양분을 받으면은 이렇게 자기 옆에 하나의 개체가 이렇게 쭉쭉쭉쭉 만들어져요. 이게 점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똑같이 있었는데 점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똑 떨어져 나와서 두 개의 개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요게 바로 출하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효모, 히드라 이런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자, 그리고 포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포자를 만들어서 싹이 터져 새로운 개체가 된다고 했는데 버섯 곰팡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버섯이 있어요. 자, 이 버섯에 보면은요. 그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가루들이 있습니다. 이걸 포자라고 해요. 이 포자가 툭툭 터져 나와서 이 밑에 생성을 하게 됩니다. 또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이 알갱이를 포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조그마한 버섯들이 이렇게, 그쵸? 조그마한 버섯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우 귀엽게 잘 그렸다. 자, 이거에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포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영양생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양생식은 꽃이 피는 식물의 영양기관들이 바로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의 일부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것을 바로 영양생식이라고 하고, 접붙이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성생식의 네 가지 뭡니까? 분열법, 출하법, 포자생식, 영양생식, 요 네 가지 용어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용어와 함께 어떤 것들과 되는지. 자, 분열법 하면 세균 아메바. 예를 들어 효모 히드라는 어떻게 되는 거니? 혹처럼 떨어져 나오는 거 뭐야? 출하법.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버섯과 곰팡이는 어떻게 생식을 하니? 포자생식. 이런 식으로 포자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예시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생식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성생식으로 우리 가보면, 자, 유성생식의 경우에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암술에 미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꽃밥. 암술과 수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에 있는 이 꽃가루, 미씨와 꽃가루가 결합해서 씨를 만들어내서 번식을 하는 것을 이제 식물이 하는 방법이고,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난소에서 생성된 난자,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정소에서 생성된 정자. 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요. 얘는 미씨와 꽃가루고요. 그 다음에 난자와 정자가 형성돼서 자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동물이 하는 생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의 이제 비교를 보자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생식세포의 결합. 생식세포의 결합이 없이 생성돼요. 근데 얘는 생식세포가 결합해서 생식 과정이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겠죠. 왜냐면 결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유성생식은 복잡합니다. 번식 속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빠르겠죠. 단순하니까 빠릅니다. 그리고 복잡하니까 느리게 되고요. 자손의 형질이 다양하지가 못해요. 대신에 자기랑 그냥 똑같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만들어내고, 그런데 유성생식은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 적응성도 낮아요.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복잡하고 느리지만 환경 적응이 높다. 왜냐하면 그 적응에 맞추어서 또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말 자체를, 자, 무엇 때문에 이제 일어납니까?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세포 분열이 바로 생식세포 분열이고, 두 번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감수 1분열과 2분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생식세포로 분열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 동안 분열하면서요. 우리 이경은요, 체세포 분열하고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체세포 분열은 어떤 것이 의미였습니까? 바로 생장. 크기가 커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회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생식세포는 아까 말했던 대로 뭐가 일어나냐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체세포 분열은 내가 곧 나라고 했어요. 그쵸? 그랬기 때문에 염색체 개수가 46개였는데 똑같이 46개가 돼요. 그런데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아까 46개라고 해서 사람은 46개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반절로 줄어들면 23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의 그 생식세포에는 23개가 들어있어요. 아빠의 생식세포에는 46개였는데 23개가 들어있대요. 여기서 반으라고 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엄마와 아빠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내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인, 사람인 개수는 어떻게 해요? 세대를 거듭해도 생물의 염색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절로 반드시 줄어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을 무엇이라고도 얘기합니까? 감수 분열이다. 수가 감소했다. 감수 분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수 1분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한번 우리 그림을 잘 보면서 우리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감수 1분열은 염색체의 수가 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분리된다고 하냐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라고 했어요. 자, 상동염색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상동염색체는 뭐였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지난 시간 거를 다시 봐야 됩니다. 상동염색체는요,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한 개씩 물려받은 그 염색체를 바로 상동염색체라고 했어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 총 46개가 있습니다. 이 46개 중에 44개는요, 짝을 가지고 있어요. 짝을 가지고 있어서 뭐라고 표시되냐면 1번부터 22번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예를 들어 1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엄마에게 하나 그리고 아빠에게 하나를 물려받아요. 자, 이렇게 물려받은 1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봤을 때 DNA가 복제되어서 2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DNA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면 얘네의 양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어떻게 되냐면 엄마의 그 1번 염색체가 요렇게 2배가 돼요. 그리고 아빠의 염색체가 요렇게 2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세포 안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가 염색체 전기로 갔더니 얘가 간기입니다. 그럼 전기로 갔더니 이것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 이랬어요. 이가 염색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마와 아빠에게 물려받은 염색체가요.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2배가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중기로 가면 세포 안에서 이것이 가운데에 이렇게 배열이 돼요. 중기로 가면 이것이 가운데에 배열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방추사라는 것들이 형성돼서 여기는 1번이지만 1, 2, 3, 4, 5, 6, 7, 8, 9, 10, 22번까지가 쭉 가운데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양쪽으로 끌려가죠. 그렇죠. 양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렇게 끌려가고 그래서 네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하나로 이렇게 안쪽으로 세포질 만입이 되면서 2개로 나눠지게 되고 엄마, 다음 아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세포 하나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개가 들어있었어요. 그쵸? 그랬는데 이렇게 2개가 들어있었는데 얘가 쭈루루루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각 세포에 몇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1개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22번까지가 모두 다 그런다는 얘기니까 원래 2배였던 염색체 개수가 이제 1배로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46개였던 염색체 개수가 23개로 줄어들게 되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염색체 수의 절반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소 1분열이 중요합니다. 감소 1분열 때 뭐가 돼요? 염색체 수가 반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반이 되는 과정이 언제야? 감소 1분열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소 2분열로 갔어요. 그래서 세포가 제가 아까 그렸던 거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간기가 없어요. 아까 우리 간기에서는 뭐가 일어났었냐면 DNA가 2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2배가 됐잖아요. 그쵸? 이 과정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상태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전기에서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기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요게 가운데로 이렇게 늘어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후기 가서는 어떻게 해요? 양쪽으로 또 끌려가겠지요?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양쪽으로 얘가 하나씩 아이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양쪽으로 이 가닥이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됐다. 염색 분체가. 제가 이거 여기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염색 분체야. 염색 분체가 분리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세포에서도 파란색 이렇게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양쪽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총 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서 한 개씩 그다음 또 한 개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총 세포의 개수는 1개.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가보니까 또 1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얘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포가 분열이 되고 자, 그러면 처음에는요 어떻게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 엄마 아빠에게 받은 거 하나가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파란색 하나 또는 빨간색 하나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났죠. 하나 그릴까요? 그래서 1개의 모세포가
분열을 2번 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4개의 딸 세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감수 분열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제가 이제 줄리엣입니다. 줄리엣의 엄마 아빠에게 하나씩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난자들 중에 이제 이게 난자가 되겠죠? 이 난자들 중에는 줄리엣의 엄마 그리고 줄리엣의 아빠에게 받은 유전자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했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이 난자가 나중에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누구의 유전자를 물려받게 될까요? 그렇죠. 줄리엣의 엄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할머니를 닮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요 세포가 선택되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요 세포가 선택되면 이 아이는 외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번부터 22번까지가 다 다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유전자로서 다양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수학을 한 사람은 알겠지만 중졸 수학에서 아마 지수가 나올 거예요. 2에 22승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가지수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빠도 2에 22승의 경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에 44승의 경우의 수가 생기게 돼요. 여러분 엄청나죠?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유전자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전자 다양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우리 동물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 발생은요, 생식세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정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난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난자는요, 예를 들어서 난자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자가 지금 보기엔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상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정자는요 이만해요. 보여요 여러분? 네,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간색 점을 찍었는데 안 보였죠? 그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은 이 정자가 이렇게 난자와 만나게 되는데 정자는 그러면 왜 이렇게 작은 걸까? 난자는 왜 이렇게 큰 걸까? 라는 거를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정자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성이 있어야 돼요. 빨리 난자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자는요 운동성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정자가 난자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운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가볍고 빨라야 되니까 크기도 작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엄마에 있는 난자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양분을 토대로 해서 아이가 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자궁과 그 다음에 엄마의 난자의 건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염색체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23개 이렇게 됐는데 요 표 여러분 네, 외우시기 바랍니다. 홈워크입니다. 숙제 그리고 외우기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라나는 정자가 자라나는 곳은 바로 정소고 난자가 자라나는 곳은 바로 난소이죠. 자, 우리 정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생殖기관. 자, 요것도요. 사실 간단하게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외우세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요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징그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온 생각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정말 징그러운 곳이라고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탄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성적인 기관이에요. 이 생식 기관이에요. 그러면 성의 기관을 우리가 무엇이라 바라봐야 되냐면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 보고 하니까 어색할 수 있고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식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정소가 어디냐면 바로 정소 여기 부분입니다. 정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자를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래서 정소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죠. 만약 여기가 다치면 정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정소 여기는요. 정자가 잠시 저장되어서 성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소하고 부정소하고 붙어 있죠. 그래서 정소에서 만드는 정자가 부정소로 가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수정관입니다. 이렇게. 얘가 이제 수정관인데요. 이 수정관을 통해서 정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머무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립샘인데 여기에서 정액이 만들어져요. 자, 정자와 정액은 다릅니다. 정자는 그 이제 정자가 만들어져서 정액을 만나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액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액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요도를 통하여 정자가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성은요. 요도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소변이 나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변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정자가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둘 다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도가 막히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보면 정소에서 부정소, 그다음 수정관, 요도, 몸 밖으로까지 나가게 될 수 있게 돼요. 자, 두 번째로 여성의 생식기관 한번 볼게요. 여성의 생식기관은 자, 처음에 여기가 이제 난소입니다. 난소가 난자를 만들고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자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수란관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이제 부난소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난소에서 난자 성숙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서 수란관을 통하여서 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돼요. 난자 이동 통로는 수란관, 정자 이동한 곳은 수정관, 정자니까 수정관, 난자니까 수란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서 매우 키포인트. 자, 무엇입니까? 수정이 일어나는 곳. 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장소,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 하고 그것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수란관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자궁. 자궁은요, 바로 태아가 자라나는 곳이죠. 그쵸? 태아가 자라나는 자궁. 여기가 100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자랄 수 있게 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기 이전에 무엇을 하게 될까요? 바로 착상을 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질을 통하여서 정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정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만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나가는 통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질이라는 곳에서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난자 이동 경로를 보면 난소에서 그래서 수란관, 난소에서 수란관, 그 다음에 자궁, 그 다음에 질, 몸 밖으로 이렇게 난자도 이동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남성의 생식기관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생식기관이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여성의 생식기관에서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출산과 그쵸. 아이가 수정되어서 착상되고 임신이 된 다음에 출산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기관을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렇게 했어요. 자, 발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것, 그것을 바로 수정란이라고 해요. 수정이 됐는데 이 아이가 이것이 이제 세포 분열을 거듭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태아가 되는 것까지의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개구리의 발생 과정을 보게 되면 수정란이 세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죠. 근데 쪼개지는데 원래는 여러분 세포 분열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개의 개체로 원래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 두 개의 개체로 나눠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2세포기, 8세포기, 그다음 상실기, 포배기를 쭉쭉 거쳐서 이제 여기 가운데 이것이 이제 척추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 부분, 그다음 주변이 이제 나머지 것들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울챙이가 됐다가 개구리가 되죠. 이 모든 과정까지를 개구리의 발생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걸 유성생식의 이제 과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배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기로 그렇죠. 일정한 주기로 난소에서 난자가 수란관으로 배출됐어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됐는데 배출이 됐어요. 배출이 되었는데 만약에 수정은 제가 얘기했어요. 정자 난자 결합하는 거라고 이게 수정이라고. 근데 수정이 안 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정자를 만나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임신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자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 난자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정한 주기,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 그것을 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정란이 이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정자와 난자가 근데 이제 반대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2세포기, 8세포기 여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바로 난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 초기 세포 분열로 체세포 분열의 일종입니다.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 이건 지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생식세포 분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포 수가 증가하면서 세포 크기는 이제 세포 크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작아지게 되지만 세포 수는 증가해요. 크기 작아지고. 자, 그래서 이제 착상, 마지막으로 이거 착상은 여러분 기출문제 나왔었습니다. 수정도 기출문제 나왔고요. 배란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용어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배란, 수정, 난할, 착상 이 모든 것들. 자, 그래서 착상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정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을 했으면 여기 이렇게 딱 붙어서 보이나요? 이렇게 딱 붙어서 착상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에 파묻혀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이가 착상을 했어요. 수정란이 착상을 하고 나면 태아와 모체를 연결하는 태반이라고 하는 아기 집이 만들어져서 이를 통해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체는 아이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태아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엄마에게 내어주어서 엄마가 이제 그 노폐물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모든 일을 다 해서 여러분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달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거쳐서 이 출산까지의 모든 과정을 겪은 여러분 어머니에게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이야기들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의 그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거의 10달,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할 때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자녀가 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그 어떤 율법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에 공경하시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핸드폰 내라고 하면 내세요. 그렇죠? 공부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않는 것을 말하신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산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 후에 6주 이내 대부분의 기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2주 아이를 가지고 이제 12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돼요. 근데 손가락 2마디, 여러분 손가락 지금 펴보세요.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5cm에서 6cm 정도 되더라고요. 12주 정도 되니까 7cm, 크면 7cm 이렇게 되는데 7cm 정도 안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링크로 그런 이제 출산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정된 지 약 266일 후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 많은 것들 배웠는데 생식세포 분열에 대하여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까지 많은 것들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통하여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머리도 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모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이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끝난 게 아니지요? 제가 2가지에서 또는 3가지 문제들만 앞으로는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함께 가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동물세포 한 개가 있는데 생식세포 분열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생식세포 분열이 완료되었을 때 생성되는 딸세포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딸세포의 개수는 맨 마지막에 몇 개가 생성되었는지를 보면 돼요. 자, 한 개가 있었는데 이 한 개의 이걸 뭐라고 하죠? 모세포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포가 몇 개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4개가 되었죠. 그 이후에 더 답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너무 쉽게 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자,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제가 개구리에 대해서 이제 나왔다고 했죠.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 여기 보니까 발생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설마 얘라고 하는 애는 없겠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 나, 다 중에 무엇이냐 이랬는데 처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순서대로 고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거가 뭐죠? 다,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나가 되겠죠. 그래서 다, 가, 나, 라 이렇게 다, 가, 나, 라 다로 시작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3번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문제는 정말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포기는 배추나 셀 때 하는 말. 미안합니다. 자, 다음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풀어보고 여러분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한 것으로 무엇을 찾으래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생물이 생장한다. 여러분, 생식세포의 의미가 뭐예요? 생식을 하는 거예요. 생장은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의 의미가 바로 생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난다. 절대 아니죠. 모든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자, 2개의 세포가 결합하여 1개의 세포가 되는 걸까요? 생세포 분열입니다. 분열. 분열인데 왜 결합을 해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자, 그리고 생세포 분열은 1개의 세포가 분열하여 4개의 세포,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모세포가 딸세포 4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맞는 답은 4번밖에 없네요. 생식기관에서 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여러분 문제는 정말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만 조금만 더 익혀서 이것이 우리 문제에서 조금 더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